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를 대표하는 대형급 SUV죠. XC90인데요. 네, 현재 모델은 T6, 가장 중심이 되는 가솔린의 T6 엔진을 탑재한 버전입니다. 이외에도 D5라든지 하이브리드 기능을 갖춘 T8 등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모델인 만큼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 시장이 상당히 커졌었죠. 볼보 XC90 1세대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국산차조차도 이와 같은 동급 모델을 내놨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볼보 XC90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볼보 XC90는 프리미엄 어퍼 미들급 SUV에 속합니다.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고 사양의 SUV 그룹인데요. 이제는 경쟁 모델도 많아졌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BMW X5, 아우디 Q7, 렉서스 RX, 제규어 F페이스, 폭스바겐 투아렉 등이 꼽힙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에서 GV80도 내놨죠. XC90는 이들과 경쟁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됐지만 디자인 변화가 없죠. 하지만 금속 장식으로 꾸며진 그릴, 카메라 일체형 볼보 엠블럼, 범퍼 부위 금속 장식으로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측면 도어 하단에 가로줄 금속 장식도 넣었죠. 휠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20인치 휠과 차체의 균형도 좋네요. 후면 변화도 크지 않은데 원형 디자인의 머플러가 사다리꼴로 변경된 정도입니다. 인테리어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상급 모델에 적용되던 천연 호두나무 장식을 기본 적용해 고급화된 분위기를 키웠습니다. 나뭇결 방향까지 맞춰 세심함을 느낄 수 있네요. 계기판 12.3인치, 센터 PCI는 9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조금 작아 보이긴 하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정전식 혹은 감압식 방식의 터치를 사용하는데 볼보는 적외선 방식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손은 물론이고 손톱, 플라스틱, 스마트폰, 심지어 종이 재질로도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볼보의 시트는 만족도가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열선, 통풍 기능은 물론 앞좌석 마사지 기능까지 있습니다. 지압하는 방식이라 의외로 시원해서 좋았고요.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죠. 시트백 각도 조절이나 슬라이딩도 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부스터 시트도 갖췄습니다. 7인승 모델이라 3열 시트도 있는데 성인보다 아이들이 탑승했을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성인이 탑승하는 환경이라면 어퍼 미들급이 아닌 라지 혹은 대형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XC90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볼보 상급 모델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는데 스피커 개수를 떠나 순수한 음질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전 후면 모두 이중 차음 유리를 사용해 정숙성도 높였고요.
자동 주차 기능도 있습니다. 주차와 출차 모두 해주는데 좁은 주차 환경에서 주차도 잘 해줬습니다. 인식도 제법 잘 되는 편이었고요. 볼보 하면 안전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안전 이외의 다른 매력을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보 XC90와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ESC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봤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가 이제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고 그 개입시기 정도를 늦춰준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수치적인 것보다 체감으로 와닿는 그 성능이 좀 더 좋게 느껴지는데, 엔진은 4기통에 2리터 사양을 쓰고 있죠. 여기에 이제 차저를 더해서 최고 출력 320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40.8kg 폴스미터 자체는 이제 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2리터 엔진으로서는 표준적인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20마력이라는 성능을 뽑아내는 것은 분명히 대단하죠. 특히나 이제 볼보가 D5 모델도 갖고 있는데, 디젤이죠. 이 모델의 출력 또한 최대 토크가 이제 50kg 폴스미터에 근접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이 2리터 엔진을 가지고 효율을 뽑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320마력의 힘, 토크 부분에서 약간은 평이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마력 부분이 좋은 만큼 차가 나가는 그 느낌에서도 부족함은 없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1세대 볼보 때 V8 버전이 있었습니다. 4.4리터 사양이었죠. 당시 야마하가 만든 엔진을 탑재했었는데 이 엔진이 뭔가 토크감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회전 질감을 비롯해서 이 소위 말하는 마력감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을 보여주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차를 좋아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인께 적극 추천을 해서 결국에 그 지인께서 이 V8 버전의 XC90 1세대 모델을 갖고 계신데요. 그때의 그 부드러운 야마 엔진의 감성, 이런 것들이 약간이나마 이제 4기통의 터보차저 엔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 부분 따라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어떤 최소한의 마력에 대한 감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 계승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 출력 부분에서는 2리터를 가지고 상당히 잘하는 것이 볼보여서 사실 폴스타도 그랬었죠. 엔진에 대한 만족감은 분명히 충분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어떤 저속에서의 쇼크라든지, 특히 이 다단화 변속기가 채용되다 보면 저속에서 쇼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오래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피니티를 비롯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분명히 프리미엄 탑 브랜드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모델, 아무래도 변속기를 잘 만드는 전문회사 제품을 가져와서 적정한 기업이 이런 튜닝을 잘해서 쓰다 보니까 적어도 변속기에 대한 부분 아쉬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수동 모드에서의 반응성으로 본다면 아주 빠릿한 타입은 아니지만 적어도 SUV 2기에 이 범주에서 놓고 바라본다면 적어도 표준적인 수준, 또한 이제 동력에 물리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중상 혹은 이제 조금 더 상급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한데요. 그렇다면 볼보 XC90 T6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6초대 중반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자, 2리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중량급의 SUV, 그럼에도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서 잠시 국산, 사실 이제 동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리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산타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수치적인 성능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 격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성능이면은 분명합니다. 물론 산타페 역시도 잘 달리는 그런 국산 SUV 중에 하나이면은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모델을 한번 볼까요? 앞서 이제 표에서 잠깐 보셨을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아 K9 퀀텀 5리터 엔진을 탑재한 모델 정도의 이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차를 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수치적으로는 특히 이제 6기통 모델 대비 이 토크가 부족해 보이지만, 적어도 성능에서는 빠지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XC90 T6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굽이치고 이런 이제 도로를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 당연히 이게 핸들링이라는 점도 중시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리는 상태, 이때 프론트가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또한 서스펜션에서 롤을 방어하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다시 가속을 한번 해보고요. 자, 브레이킹, 턴.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저속 환경에서 본다면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많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자잘한 노면의 굴곡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예민한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온로드 SUV로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 뒤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볼보가 그냥 물렁물렁하게만 서스펜션을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최신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는 정말 최시 튜닝에 대해서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플랫폼은 SP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가 달리는 상태에서 2열에 앉았을 때도 무난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그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노면 조건에서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쇼크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충분히 타협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과속 방지 턱 등을 넘어갈 때 이때 부드러움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셋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하고요. 참고로 주행 특성, 어떤 그 운동 특성 자체는 약한 언더스티어를 띠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등급의 차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륜구동 시스템이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특징을 만들어 주지만, 어쨌든 차의 특징 자체는 약간 언더스티어다 때문에 대중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동급 모델도 다들 그런 쪽으로 성향을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XC90만의 정말 대단한 이런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같은 언더스티어라도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준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법 잘 달리는 그런 XC90 T6인데요. 제동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 볼보를 테스트할 때마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세웠던 모델 지난해 초였죠. 크로스컨트리 V602 대단한 성능을 보였는데, 현재 X90 역시도 36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36.3, 이게 최단입니다. 자, 그럼 최장으로 갔을 때는 얼마나 갈까요? 대략적으로 이 편차가 50cm 미만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대단한 성능이거든요. 스포츠카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 편차가 50 정도,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최단거리와 평균의 이 편차 자체가 20-30cm 내외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 보면 이제 차감적으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의외의 성과죠. 자,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할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볼보라고 했을 때 다른 안전 부분에서도 당연히 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어떤 기능적인 부분, 김선웅 기자에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부터 볼보의 안전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보는 세계 최초로 안전벨트를 개발한 회사답게 안전 철학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자동차를 던지거나 아니면 도랑에 빠뜨리는 실험도 아마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대 기아차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충돌 시험 과정에서 모든 충격을 자동차가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볼보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외에 시티 세이프티라고 부르는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기능도 볼보가 처음으로 제안하고 가장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의 시대가 왔죠. 볼보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긴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전방에 자동차,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오토바이를 탄 사람까지 인식을 하고, 볼보만의 특징이라면 동물도 인식합니다. 물론 모든 동물을 다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북유럽에 서식하는 큰 사슴이나 소 같은 동물을 인식하는데, 다람쥐나 꽃게, 아니면 참새, 도마뱀 이런 류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잘 아시죠? 흔히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전방의 차량과 거리를 유지시키면서 차로 중앙까지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파일럿 어시스트의 최저 속도는 시속 30km부터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우리만큼 큰 조향각으로 굽이진 길도 잘 따라가줬습니다. 차간거리 경고 기능도 잘 아시죠? 전방 차량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은 차선을 넘어서려 할 때 시각적이나 아니면 청각적인 경고를 해주는 기능인데, 볼보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직접 움직여주면서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까지 잡아줘서 차선 안쪽으로 더욱더 강하게 밀어주게 되는데, 아직은 볼보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측방 경고 기능은 차량이 후진을 할 때 뒤에서 마주오는 자동차나 사람을 인식하고 경고해주는 기능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제동까지 해주고요. 후방 충돌 경고 기능도 있습니다. 후방 차량이 빠르게 운전자의 차량에 다가서려고 하면 비상등을 전멸시켜 줌으로써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최근 볼보 차량에는 충돌 회피 조향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리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겠죠. 이때 자동차가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 스티어링 휠을 더 많이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포드나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볼보 정도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많은 제조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안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볼보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안전 기술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전운전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직접 체험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우연히 다양한 그 차들에 탑재되어 있는 ADAS 기능을 테스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국산 이제 현대 기아차, 그것도 이제 탑 모델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볼보의 ADAS 시스템을 테스트했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을 잘 표현해 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을 놓고 그 성능을 시험하다 보니까 신뢰감이 더 갔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기능적인 것이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레인킵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구현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을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어떤 그 구성으로 봤을 때 무난한 능력을 보여주는 볼보 XC90 T6인데요. 하지만 이 위에 하나의 고급 모델이 더 존재하죠. 자, 그럼 이제 고급 모델 T8이 어떤 매력으로 또 이 T6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T8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배터리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덕분에 어떤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시속 한 100km까지도 어렵지 않게 가속을 해나갈 수 있었는데요.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면 이 가속을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과 페이스에 맞춰서 가속을 하다 보면 바로바로 엔진 시동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국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반면 현재 모델,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바로 전기 모터와 엔진이 시너지를 내면서 XC90 상당히 무거운 차체를 갖고 있지만 이 차를 힘차게 밀어내는데요. 이때의 주행 느낌으로 본다면 저희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승을 했었던 BMW X7 50D 같은 400마력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체급상으로 보면 X7 쪽이 좀 더 큰 차체를 갖고 있지만 어떤 수치적인 면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차이는 크지 않죠. 오히려 이제 토크 쪽으로 보면 X7 쪽이 월등한데 차가 나가는 느낌에서는 현재 이 볼보 X90 T8 쪽이 더 막강한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나 현재 같은 상황 이렇게 다양한 코너를 맞이하면서 감소, 가속 이렇게 가속 페달을 터치할 때마다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보여줘서 좋은데요. 역시 이 전기 모터가 갖는 그 장점과 내연기관의 이 어떤 시너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보다는 이 하이브리드를 통한 어떤 그런 기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델에 조금 더 관심이 많긴 합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서 특징이 되는 것,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이질감을 갖는 것이 전기차를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공통된 약점이었죠. 볼보 역시도 그랬는데 이번 모델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질감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내연기관과 이 어떤 하이브리드 간의 갭을 확 줄여놨다는 점이 최고의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브레이크 페달만 가지고는 어지간한 분들의 경우는 내연기관인지 하이브리드인지 구분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김선웅 기자에게 T6와 T8 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XC90 라인업은 가솔린 T6를 중심으로 디젤 D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으로 구분됩니다. T8 모델의 디자인은 앞서 보신 T6와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죠. 실내도 큰 틀은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달라진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뒷좌석 센터 터널 높이가 살짝 다르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던 자리에 리페어 킷이 들어가는 것도 T8 모델의 차이점입니다. 이외에 T6와 T8의 차이점이라면 가장 먼저 기어 레버가 눈에 띄죠. 일반적인 방식에서 전자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건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지상고를 높이거나 내릴 수 있고 또 트렁크 부분에서 별도로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오레포스 이 크리스탈 손에 잡히는 느낌도 좋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밤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LED 조명까지 뿜어지는 만큼 은근히 멋스러운 또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시트가 편한 건 볼보의 이제 공통된 장점이 될 것이고, 특히 부가적으로 이 인스크립션 트림의 경우는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죠. 스피커 개수도
상당히 뭐 많은 편이지만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떠나서 실제 음악을 재생하는 부분에서 만족감이 충분히 높습니다. 물론 부가적인 음장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떤 뭐 이 모드 중에서 스튜디오 모드, 여기서 음질 좋은 음원으로 재생을 한다면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뭐 굳이 약점을 지적하자면 이 볼륨 레벨이 85에서 최대 이제 90%를 넘어갈 때 이때는 약간 이제 뭐 음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음이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 그와 같이 재생하실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시험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그 밑에 있는 레인지 안에서는 적어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그런 영역이 없고 오히려 이제 뭐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 BMW 시스템이 갖는 장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모델 예전과 달리 이제 T8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죠. 이를 통한 이제 승차감의 차이가 확연하게 두드러집니다. 사실 이제 볼보의 이제 S90라는 이 세단도 있지만 그 최상급 버전인 엑설런스 버전으로 가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의 승차감은 뭐 국산 뭐 최고급 세단이다 얘기하는 뭐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뒷좌석의 안락함은 더 뛰어났습니다. 볼보 S90가요. 이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한 이점을 살린 것인데 현재도 그런 차이가 T6 대비 분명하게 두드러집니다. 특히 T6 때는 이제 작은 그런 어떤 그 요철의 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거르는 능력이 더 좋아졌고 어떤 큰 움직임이나 작은 움직임 이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적어도 서스펜션만큼은 돈값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무조건 장점만 보여줬던 것이 아닌데 지금은 사실 코스트 문제를 제외하고 난다면 이 서스펜션의 채용이 이와 같은 프리미엄 모델에는 더 적합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 능력도 볼보가 의외로 이런 부분을 잘 못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한 중상 정도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T8 이 405마력의 엔진, 앞서 T6가 320마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내연기관으로 318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87마력의 전기모터가 시너지를 내어서 가속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과연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88조 이 정도의 성능, 자 얼마나 될까요? 바로 밑에 있는 차가 GLE450입니다. 네, GLE450 물론 여기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때문에 이제 풀 하이브리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풀 하이브리드 쪽이 유리해지는데 출력만 봐도 그렇죠? 모터 출력이요. 하지만 네, 배기량이 다르죠. 3000cc 6기통 엔진과 현재는 2리터 엔진 때문에 이제 이 격차를 놓고 본다면 현재 이 T8 엔진이 갖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달릴 때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참고로 타이어는 앞서 보셨던 T6, T8 모두 이 컨티넨탈의 컨티 스포츠 컨택 5를 사용합니다. 여름용 타이어죠. 때문에 이 겨울철 놓으면 특히나 이제 뭐 이 눈 같은 환경에서는 조금 불리함이 있지만 이 마른 노면 조건에서는 대단한 성능을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이어 사이즈만 보더라도 275mm급 상당히 좀 넓은 편이죠. 뭐 편평비도 핸들링 쪽에 약간 좀 유리한 그런 세팅을 취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이 온로드 조건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동 거리를 한번 볼까요? 앞서 보셨던 네, T6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인 제동거리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늦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타사 것과 비교를 한다면 뭐 평균 제동거리나 최장거리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뭐 뒤처진다는 말보다는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모델 간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무래도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T8 쪽이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정숙성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디젤의 것인데, 그것과 비교해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가솔린 모델이 분명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T6가 약간 불리하고 대신 아이들에서는 더 나은 정도의 정숙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T8은 어찌 보면은 중립적이죠. 주행할 때 조용하고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엔진을 돌리는 만큼 RPM대가 당연히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상승하게 되죠. 그 때문에 소음 측면에서 약간 불리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타협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분명히 조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를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가솔린 모델, 거기에 이제 중량급의 차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용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이 투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한 800km 이 정도를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수긍할 정도의 실 연비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만난 볼보 XC90, 아무래도 T8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한다면 시내 주행을 한다든지 저속 환경에서의 만족감이 높았던 것인데,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이 내연기관이 보여주는 다른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변속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엔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T6 쪽이 운전하기 조금 더 편했고, 반면에 이제 현재 모델은 어떤 실용 구간에서의 만족감이 더 컸다, T8 쪽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사실 이 시장이 많이 치열해졌죠. 전통적인 메르세데스 벤츠, BMW, 거기에 이제 아우디 Q7, GLE, X5, 이들을 비롯해서 제기업 F-Pace, 거기다가 국내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GV80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GV80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이제 독일 3사보다는 다른 브랜드들을 공략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도 볼보는 조금 운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젤 모델을 GV80이 이제 먼저 출시를 했는데, 그 모델은 폭스바겐 투아렉이라든지 BMW X5 등과 1차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사실 이제 디젤 이 수요층과 가솔린의 수요층이 조금은 달라지는데,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 GV80이 서킷 내구 테스트 도중에 엔진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어떤 다른 브랜드를, 볼보를 포함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배기량이 낮은 2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6기통 엔진 수준의 그런 효율성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타고 있는 볼보 XC90가 갖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다면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다른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높지만 이런 일부 편의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이 볼보 XC90가 갖는 경쟁력이 한층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상당히
뭐 예나 지금이나 뭐 1세대 때도 좋았고 2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페이스리프트 사실 바뀐 건 많지 않지만 이 어떤 세부적인 완성도를 더 높여서 만족감을 키운 볼보 XC90를 만나봤습니다.